8번부터 다시 이제 문제들을 좀 봐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가로 10칸과 세로 10칸에 이제 1부터 10까지 숫자를 채워놨습니다. 자, 질문이에요. 모든 숫자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1 총 몇 개 써져 있어요? 1개 써져 있고요. 2는 총 몇 개가 써져 있어요? 3개가 써져 있고요. 3은 몇 개 써요? 5개가 써져 있죠. 점점점 하면 10은 총 몇 개가 써져 있어요? 10은 19개가 써져 있습니다. 자, 혹시 이거 잘 모르시겠는 분? 자, 개수에 대한 규칙만 보시면 1, 3, 5, 7 이렇게라는 홀수이기 때문에 10번째 홀수를 찾아보면 19개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19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다 더할 건데요. 자, 질문. 항 몇 개? 항 10개죠, 당연히. 그치? 항은 10개니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라고 당연히 쓰셔야 되고, 앞에 있는 숫자의 규칙을 보니까 1, 2, 3, 4, 10까지 가니까 앞에 있는 숫자의 규칙은 K고요. 그쵸? 뒤에 있는 숫자는 홀수니까요. 2K 빼기 1이다. 이렇게 쓰셔야겠지. 그럼 얘를 시그마를 열심히 전개를 해서 분배를 해서 1부터 10까지 K 제곱이 시그마 1부터 10까지 K인데요. 2 곱하기 여기 아까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385 2번 공식 쓰면 되는 상황이고요. 1부터 10까지 합은 55입니다. 이거를 계산하시면 답이 뾰로롱 하고 나올 거예요. 많이 어렵진 않죠, 그렇죠? 많이 어렵진 않지만 규칙을 사실 이제 이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여기까지만 만들면 나머지는 그냥 공식에 의존해서 손으로 푸는 거니까 규칙을 찾아서 시그마식으로 만들자. 이게 목표입니다. 9번. 8번인데 왜 10번이라고 썼을까요, 저거? 자, 좌표 평면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대신에 P의 좌표가 N 이라고 되어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요 삼각형의 세 변 위의 점 중에서 즉 세 변 요 선과 요 선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답니다. 잘 보세요. AN을 내가 바로 찾을 건데요. 마이너스 N이죠. 여기에 몇 개 있어요? 그렇죠. 2n 더하기 1개 있죠. 그렇죠. 오른쪽 n개, 왼쪽 n개 가운데 0 하나 있을 거니까. 그치? 두 번째. 일단 그냥 중복해서 셀 거예요. 내가 좀 이따 뺄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 선상에 몇 개 있을까요? 이 선상에 n 플러스 1개 있죠. y좌표 또는 x좌표를 기준으로 보시면 봐봐. 여기 x좌표 얼마예요? x좌표 빵인 점이 있을 거 아니야, 분명. 그치? x좌표 1인 점도 있을 거야. x좌표가 2인 점, 3땡땡땡에서 x좌표 n점까지 있으니까 0부터 n까지 세야 되겠지. 그치? 플러스 1개고 이쪽 선에도 당연히 똑같이 플러스 1개가 있습니다. 그쵸? 겹치죠. 여기 있는 거 2번 셌고요. 여기 있는 거 2번 셌고요. 여기 있는 거 2번 셌습니다. 그치? 한 번은 세야 되니까 2번 중에 한 번만 빼면 되고 한 번 빼야 되고 한 번 빼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즉 점의 개수가 그럼 이걸 정리를 다 하면 몇이죠? 4n인가요? 그냥 그쵸? 4n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AN을 가지고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N이라고 했으니까 4n 쓰면 4는 밖으로 빼고 이게 1번 공식이죠. 그쵸? K 대신에 n이라고만 써져 있지만 4 곱하기 2분의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제 주어진 AN에 관련된 규칙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계속 나옵니다. 10, 11, 12번. 짠짠짠짠짠 10번. 자, 이번엔 이 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한다네요. 자, Y는 X분의 3하고 Y는 X분의 3이 뾰로롱 오른쪽에 있는 게 있고요. 여기 X좌표가 N인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요 점의 Y좌표는 당연히 N분의 3이고요. 여기에 한 칸 왼쪽에 N 빼기 1이 있고요.
한 칸 오른쪽에 n 더하기 1이 있죠.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그치? 자, 질문. 그럼 밑변 길이는 무조건 얼마예요, 지금? 밑변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2도, 그쵸? 밑변 길이는 2고요. 높이는 n분의 3이죠, 그쵸?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AN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이기 때문에 n분의 3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 아니야. 첫 번째 건 1분의 3, 2분의 3, 3분의 3, 4분의 3 이렇게 간다는 거지. n번째가 n분의 3이면 n 플러스 1번째는 당연히 n 더하기 1분의 3입니다.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문제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 더하기 1 분의 9니까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n은 1부터 10까지 n 더하기 1만 남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 그 4번 공식의 형태랑 똑같아요. 4번 공식의 형태랑 똑같기 때문에 3분의 10, 11, 12가 답니다. 이게 그 4번. 그 4번 공식 써져 있는 거랑 똑같은 형태고, 이 자리가 10으로 끝나니까 이게 3만 약분하면 이게 4가 남겠죠. 440이 답이에요. 이렇게 풀자는 겁니다. 되시나요? 되시죠? 10번 되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내가 이런 문제들 여러 개를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되게 어려워 보여. 그냥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여서 그냥 제대로 이해도 안 하고 그냥 제대로 읽지도 않고 애들이 포기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풀어봐라. 이런 목적으로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11번. 자, 용기를 주기 위해 넣는 겁니다. 자, 왜? 뭐 이상한 거 있어? 왜? 뭐? 이상한 거 있으면 말해봐. 없어요? 여기서 내가 제일 이상하죠. 자, 봅시다. 다음. 자연수 n에 대하여 뾰로롱 뿅뿅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얘를 만족시키는 자 m을 an이라고 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이 문제를 풀이 과정은 아니고 그냥 이해만 돕기 위해 내가 그냥 편의상 A1만 하나 찾아볼게. 찾을 필요는 없는데요. 찾아볼게요. A1을 찾고 싶으면 이 자리에 1을 집어넣으라거든요. 이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야? 2분의 3의 제곱시키니까 얼마야? 4분의 9야? 마이너스 m에 이렇게. 얘를 만족시키는 지금 자연수 하나밖에 없어. 찾다 보면. 밖에 없어요. m이 2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값을 이런 얘기 알았지? 그럼 이거를 물론 첫 번째부터 우리 문제에서 다섯 번째까지 더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1, 2, 3, 4, 5를 따로따로 찾아서 더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았죠? 한 10분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1부터 K는 1부터 120까지 한 2박 3일 걸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서 찾으려면 자, 그럼 역시 나는 그런 AN 바로 찾고 싶으면 얘를 있잖아. 애들이 이제 이 부등식을 어떻게 많이 정리를 가운데가 n을 놓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많이 알고 있어요. an을 찾고 싶을 때 그게 아니라 자연수 m 값을 an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m이 요 사이에 들어와야 이 사이에 들어도 숫자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즉 저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가운데다가 m이란 문자를 갖다 넣어놔야 되는 거야, 알았지? 얘를 그대로 풀 건데요. 마이너스 2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빼기 m 2분의 1 해가지고 m은 요렇게 사이에다 갖다가 놓으면은 여기가 n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빼기 2분의 1과 n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개로 바뀝니다. 열심히 정리를 하시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크고요.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4분의 3보다는 작아요. 그럼 요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반드시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숫자여야 한다는 거죠.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봐봐, 얘가 자연수야. 여기까지. 거기서 4분의 1을 뺀 값보단 크고 어떤 자연수에다가 4분의 3을 더한 값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 사이에 들어오는 자연수는 n제곱 더하기 n이라는 숫자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를 an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n은 1부터 5까지 an이니까 n으로 또 묶어버리면 또다시 4번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내가 조금 많이 일부러 넣어놨어요. 4번 공식 쓸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찾아서 넣는 겁니다. 왜냐면 외우라고요. 정석 책에도 정석 기준으로 수열의 합 단원 한 단원에 이 4번 공식을 쓰는 상황이 4번이 나옵니다. 총 정석 책에 있는 문제만 해서도 여기저기 되게 많아요. 자, 더 안 풀어도 되죠? 여기는 10인데 저기는 5니까요. 3분의 5, 6, 7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3분의 5, 6, 7 이렇게 들어가고. 자, 12번. 12번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네. 네? 왜? 네. 네. 12번. 자, 다음은 이 이상 자연수 n에 대하여 루트 x의 그래프하고 x축하고 x는 n제곱으로 둘러싸인 점 중에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한답니다. 정수? 도형의 내부니까 경계선은 포함하지 않네요. 그렇죠? 내부라고만 써져 있고요. 경계선은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때 이 an을 구하는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뭐 가나다를 찾는 건 이제 니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고요. 나는 그냥 an까지만 내가 찾아드릴게요. 문제를 푼다기보다 자,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풀 거냐면 n제곱, 여기가 y는 루트 x이기 때문에 n제곱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n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 내부에 있는 점들은 y좌표를 기준으로 센다고 하면 y좌표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부터 y좌표가 n-1인 것까지 있을 거야, 그치? y좌표가 n인 건 점이 여기밖에 없는데 경계선 아니라 내부만 포함한다고 했으니까요, 그쵸? 그럼 이거를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찾겠다는 게 아니고 어딘가 k라는 어떤 자연수인 좌표를 하나 볼 겁니다. 그럼 k라는 점을 찾으면 여기가 무조건 얼마예요? k 제곱이어야 되죠, 그렇죠? k가 자연수일 때, 그치? 그럼 이 좌표 중에 이 선상에 있는 점 중에 가장 첫 번째 있는 점은 x좌표가 뭐겠어? 당연히 k제곱 플러스 1부터겠지, 그치? 그럼 k제곱 플러스 2, k제곱 플러스 3, 점점점 해서 맨 마지막 점은 n제곱 빼기 1까지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찾는 점의 개수잖아, 그치? 몇 개야 이거? 얘에서 얘 빼고 1 더해야죠, 그쵸? 그럼 n제곱 빼기 k제곱 빼기 1개면 되지, 개수가. 이거는 요 선 하나에만 있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y는 1, y좌표가 1인 점을 찾고 싶으면 k에다가 1을 넣어보면 된다는 거죠. y좌표가 2인 점을 찾고 싶으면 k에다 2를 넣어보면 된다는 얘기, 알았지? 근데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총합이 an이라는 거잖아.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면 이렇게 갔으니까, 그치? 즉 이 총 합친 건, 즉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y좌표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즉 k-1인 것까지 다 합쳐야 되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 n제곱 빼기 1의 제곱 빼기 1, 이게 첫 번째 y좌표가 1인 선상에 있는 점의 개수야, 그치? 더하기 y좌표가 2인 선상에 있는 점의 개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y좌표가 3에 있는 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점점점 해서 맨 마지막 y좌표가 몇 가지 있겠어? y좌표가 몇 가지? n 빼기 1까지만 있을 거예요, 그치? 즉 맨 마지막 건 n제곱 빼기 n 빼기 1의 제곱 빼기 1까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치? 그럼 요 an이 시그마
K는 1부터 N 빼기 1지? K의 제곱, 아니 N의 제곱 빼기 K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얘, 2 집어넣으면 얘, 3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찢을 겁니다. 1부터 N 빼기 1까지 N제곱 빼기 1 따로 빼기 K는 1부터 N 빼기 1까지 K제곱 따로 시그마를 이렇게 두 개 분배를 해줄 거예요. 왜냐? K에 대한 시그마니까 통째로 상수 취급을 받게 되는 그치? 그럼 상수는 얘랑 곱하면 되니까 N 빼기 1 N제곱 빼기 1 얘는 시그마 2번 공식인데요. 그 중에 n이 아니라 n 빼기 1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가 n 빼기 1, 여기가 n, 요놈의 2배에서 1 더해야죠. 그쵸? 2배에서 1 더하시면 2n-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까지 하면 답이에요. 정리까지 하면 그게 다에 들어갈 값인데 이런 빈칸 문제들은 문제 맨 마지막에 읽어보면 다에 알맞은 식을 GN이라고 한대요. 그렇죠? GN을 찾으라고 안 물어보고 G6을 찾으라고 물어보잖아. 정리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 6 집어넣으세요. 알았죠? 오케이?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문제를 이런 데서 너희가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알았죠? 학교 시험 같은 데도 문제를 풀 때 있잖아. 눈치를 진짜 많이 봐야 돼. 뭔 말이냐면 어떤 애들 정말 이게 정직한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정직하다고 해야 되나? 우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친구들은 이거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다가 뭔지 다 정리를 다 해서 이쁘게 딱 만들어놔. 그 다음 6 딱 그렇게 대입한다고. 답 맞지. 그럼 맞아. 그게 잘못됐다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안 해도 굳이 답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을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지. 사실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문제 풀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늘어요. 이게 진짜 늡니다. 나는 근데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뭐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다 비슷할 거야. 다 비슷할 텐데 고등학교 시험지 한 개를 푸는데 드는 평균적인 시간, 물론 어떤 학교 시험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시험지도 있어. 대표적인 게 뭐 휘문고 이런 학교는 제 시간에 푸는 애들이 전교에 거의 없어요. 이걸 어떻게 풀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는 문제들. 그런 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 기준으로 한 개 푸는데 한 25분 정도 걸려요. 시험지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는데. 내가 막 악을 쓰고 막 이렇게 푸냐 그게 아니고 나는 필요한 것만 찾아서 계산을 하니까.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뭐가 필요하고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오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잖아. 다 한단 말이야. 하다못해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합이 뭐 380 온 것도 알고. 그래서 뭐 고등학교 1학년 문제 풀다가도 저 2학년 거 나오면 갖다 쓰고. 즉 뭐냐면 2차 함수 접선 구하라고 하면 나는 미분에서 접선 찾고 막 이러거든. 수투 내용 쓰고 막 미적분 내용 쓰고 막 다 쓴단 말이야. 원의 방정식 접선 찾으라고 하면 기하 가면 또 배워요. 원의 방 2차 곡선 접선 찾는 뭐 그런 공식들을 또 배워가지고 막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너희가 그만큼을 다 배워라까지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너무 우직하게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많더라 이거야. 그게 뭐 나쁘진 않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수학 시험은 조금 좀 얍삽하게 풀어야 합니다. 특히나 그런 거 많아. 여기서부터는 농담이야 얘들아. 여기서부터는 농담이니까 이거 어디 가서 진담으로 들으면 안 되고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객관식 문제 보기가 있잖아. 보기가 이렇게 써져 있어. 1, 2, 3, 4, 5번이. 여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보기, 5번 보기야. 이 중에 답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누구일까? 땡. 얘입니다. 왠지 알아? 만약 있잖아. 우리 상식적으로 답이 3이었어 봐. 그런 문제들의 보기는 대부분 1, 2, 3, 4, 5라고 적혀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잖아. 보기 답이 4였어? 그럼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보기에 1, 2, 3, 4, 5 이렇게 많이 적혀있다니까. 보기가 이렇게 5개가 써져 있다? 있잖아. 답 얘 고르면 안 돼. 알았지? 찍을 때
얘 특수해 보이니까 얘를 야 답이 1이었잖아? 그럼 보기가 1, 2, 3, 4 이렇게 자연수 적혀 있었겠지. 그치? 그냥 농담이에요. 여기서 이런 건 다 농담이고 생각보다 되게 만약에 그 2차 방정식 같은 거 문제를 풀 때 2차 부등식 같은 거 문제를 풀 때 2차 부등식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특히나 해가 맨 마지막에 뭐 해가 이렇게 된대. 그때 P 더하기 Q를 구하래. 또는 P 곱하기 Q를 구하래. 또는 2P 플러스 Q를 구하래. 나는 이 두 개 똑같은 답이 나도 이걸 물어볼 때랑 이걸 물어볼 때의 풀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얘는 금방 찾을 수 있잖아. 두 근의 합을 이용해서. 이건 못 찾는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PQ 따로따로의 값을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구나. 이런 것들이 문제를 풀면서 바로바로 캐치가 돼야 어디까지 계산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고, 이게 한 줄 두 줄 쌓이다 보면 남들보다 10초 20초 이렇게 아끼다 보면 한 문제 두 문제를 더 풀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신 대비하면서 이런 거 풀이가 막 3개씩 있어. 서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객관식에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 자 봅시다. 다음 문제. 자, 2중 3중 시그마입니다. 2중 3중 시그마인데요, 시그마가 막 여러 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2중 시그마, 3중도 마찬가지인데, 자, 첫 번째 원칙은, 제1원칙은 그냥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글씨가 안 써져.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풀면 그냥 다 풀려요. 문자 모양만 좀 조심하시면 돼. 아까 말했지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MK 이렇게 써져 있어. 이제 요 자리에만 1부터 10까지 대입해서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얘는 상수 취급을 받으니까 이렇게 밖으로 뺄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예외 상황이, 모든 문제를 이런 원칙을 가지고 풀 때 예외 상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풀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상황이 있거든요. 안에서부터 풀 수 없게 만들어 놓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시그마가 바깥쪽에 하나 씌워져 있고 안쪽에도 하나 씌워져 있고, 여기 식이 뭐라고 적혀 있는데, 얘가 K는, 얘가 N은, 얘가 M은 이렇게 써졌다고 봅시다. 안쪽부터 풀 수 없는 상황은 이 시작 번호가 문자로 되어 있는 녀석, 그리고 이 문자를 이 바깥쪽에서 컨트롤을 하는 거지. 이 바깥쪽 시그마가 요거를 여기에다가 막 숫자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자리에 숫자를 결정하는 녀석. 이런 상황은 안쪽부터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딱 유일한 예외입니다. 이건 바깥쪽 거 시그마부터 처리를 할 거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문제 풀이를 풀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예외 상황의 문제가 14번 문제가 딱 그 예외 상황이거든요. 일단 13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1번.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괄호 시그마 L은 1부터 K까지 KL 이렇게 써져 있는 건데, 이 녀석은 L 자리에 1부터 대입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L만 문자 취급하고 L이 아닌 문자는 상수 취급을 해주자는 얘기죠, 그쵸? L이 아닌 문자는 상수 취급을 해서 이렇게 밖으로 빼버리자라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얘가 몇 번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야? 1번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야. 문자만 L이라고 써져 있을 뿐이지, 그치? 1부터 K까지 합인 거잖아, 그치? 이건 1부터 K까지 합이니까요, 시그마 여기 K 그대로 쓰고요, 요 자리가 그럼 2분의 K 플러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1, 2, K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N 자리가 K로 끝난 거니까 이게 2분의 K 플러스 1인 거고, 그게 요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럼 이거를 2분의 1 밖으로 빼고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 세제곱 플러스 K의 제곱이죠, 그쵸?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물론 시그마를 내가 두 개를 따로따로 써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좀 귀찮으니까 그냥 3번 공식 쓰고 2번 공식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원래 시그마 따로따로 찢으면 각각 공식 쓰는 거니까 이렇게 써놔도 얘네 두 개 가지고 3번 공식, 즉 2분의 1 앞에 있고요. 3번 공식 기억나나 모르겠네. 2분의 6 곱하기 7의 전체 제곱,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2번 공식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짠짠. 문자 모양만 조금 뚫어지게 주의하시면 돼요. 문자 모양만. 두 번째, 배고파. 시그마 i는 1부터 10까지 시그마 j는 1부터 10까지 i 더하기 j. 이 값을 구하랍니다. 자, 역시나 보시면 이 시그마를 따로 적용을 해줄 건데요. 그쵸? 그쵸? 잘 봐. j만 문자 취급을 할 거기 때문에 요 녀석 시그마를 적용할 때 얘는 통째로 상수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치? 즉 1 대입해도 i, 2 대입해도 i, 3 대입해도 i, 즉 i만 10번 더하는 거죠. 그쵸? 몇 i? 10i. 오케이. 얘는 j에다가 1부터 10까지 대입할 건데 이게 1부터 10까지 합이죠. 그냥 그치? 1부터 10까지 합은 얼마야? 55입니다. 그치? 이게 첫 번째 거 시그마를 정리한 겁니다. 즉 바깥쪽에 아직 i는 1부터 10까지 나와 있어요. 아, 정석책은 이거 하나 문제가 있어. 정석책은 이 자리가 L이라고 써져 있거든. 이 자리가 L. 아, 조금 선정적이야. 그래가지고 읽어봐. 아, 선뜻 막 말하기 그래. 그렇잖아. 집에서 혼자 막 정석책 가지고 공부하면서 막 내가 소리 내면서 나는 공부하는데 이건 10L 막 이러면 엄마가 들으면 뭐라고 할. 지금 내 진짜 정석책에 똑같은 문제가 L이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10L 애들이 막 목소리를 갑자기 대답을 안 하던 애들까지 막 대답을 열심히 해. 저 뒤에 앉은 애가 10L 야, 너 문자가 한 얘기예요. 자, 못참어 I. 그래서 이제 좀 순화시켰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이제 또 시그마를 따로따로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i는 1부터 10까지 i 더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10까지 55니까 얘는 또다시 1부터 10까지의 합이죠. 그쵸? 이게 55니까 거기다 10도 해서 550이고요. 얘도 55만 10번 있는 거니까 뒤에 것도 550입니다. 저 답이 11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안에 거부터 그냥 차근차근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3번은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m 더하기 n은 13이고 곱하면 40이니까 선생 5하고 8이네요. 이렇게 풀자는 게 아니고요. 알았죠? 이렇게 m은 5고 n은 8이네. 이렇게 풀자는 게 아니고요. 문자를 그대로 놓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자, m 더하기 n은 13이고요. 물론 8하고 5로 놓고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옵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시그마 x는 1부터 m까지의 중괄호 y는 1부터 n까지의 x 더하기 y. 자, 요 값이 얼마니? 를 물어보는데요. 자, 역시나 시그마를 따로따로 분배를 하면 여기부터 할 땐 1 대입해도 x고 2 대입해도 x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그치? x만 n개가 있으니까 n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y는 1부터 n까지 합인 거잖아요. 여기다 시그마를 적용시킬 땐 y의 1부터 n까지 집어넣는 거니까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거에 두 번째 시그마가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이렇게 따로따로 찢으면 이렇게 찢으면 n을 상수로 취급하니까 밖으로 뺄 수 있고요. 시그마 x는 1부터 자,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치? 그런데 이 자리는 보니까 1, 2, 3, 4, m까지 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m까지 합이니까 2분의 m 플러스 1 어디까지 쓰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는 통째로 이제 상수 취급을 받죠. 여기서는. 그치? 왜? x에다가 1부터 n까지 대입할 거니까요. 그쵸? 그럼 상수만 m개 있으니까 m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써놓고 나면 이거 얼마예요 이거? 40. 이거 미친 40이죠. 40 문제가 40인데 그렇죠? 이거 얼마예요? 40이면 약분해서 20에 n 플러스 1 얘도 20에 n 플러스 1만 남으니까요 20으로 묶으시면 m 더하기 n 더하기 2가 남으니까 얘가 13이어서 20 곱하기 15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뾰로롱 짠짠 하고 나옵니다. 이거 5하고 8 집어넣어서 하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4번은 14번에 1번부터 좀 볼까요? 1번 14번에 시그마 L2 1부터 N까지 괄호 시그마 K는 L부터 N까지 K가 써져 있어요. 이 안에 것부터 도저히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공식을 쓰고 싶으면 1로 시작해야 되는데 1로 시작하는 게 아닌 거잖아. 그치? 즉 얘부터 적용할 건데 봐봐. 요 자리에 L에 1을 집어넣으시면 그러니까 이거부터 계산을 하는 거야. 알았지? L에 1을 집어넣으면 얘는 K는 1부터 N까지 K가 되는 거고 그치? 2를 집어넣으면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K가 되는 거고 그치? 3을 집어넣으면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 K가 되는 거고 그치? 이걸 쭉쭉쭉 여기까지 N까지 즉 시그마 K는 N부터 N까지 K가 되는 거야. 이렇게 써있죠. 근데 얘를 공식을 쓰려고 했더니 공식을 쓸 수 있는 값은 얘밖에 없어 이제. 1부터 시작해야지만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는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얘가 1부터 n까지의 합이지. 이렇게 그냥 써볼게. 1, 2, 3, 또로로 n. 그죠? 더하기. 두 번째 시그마 밑에 줄에다 쓸게요. 알았죠? 몇부터 몇까지 합이야 얘는 그럼? 2부터 n까지 합이지. 그걸 여기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2, 3, 또로로 세 번째 거 몇부터 몇까지? 3부터 n까지 합이니까 3 또로로 이렇게 쭉 맨 마지막 거 뭐만 있어? n만 있는 거지 그치? 근데 1 총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봐봐 1이 몇 개고 한 개 그치? 더하기 2는 총 몇 개 있다고요? 두 개 있어요. 그쵸? 3은 총 몇 개 있어요? 3개. n은 총 몇 개 있어요? n개가 있겠죠? n은 총 n개에서 이게 되게 이쁘게 써져 있습니다. 1의 제곱, 2의 제곱, n의 제곱이라고. 몇 번? 2번 공식 끝이. 그러니까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합은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요렇게로 생겨야 한다는 거죠. 오키도키.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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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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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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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봐. 자, 앞으로 넘어가서 뭐 줄 거냐? 내가 아까 별표 이렇게 쳤던 문제 있지? 그 문제를 좀 다시 볼 겁니다. 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 별표 이렇게 쳤던 문제 있지? 그 N 7번에 2번 이 문제를 요 아이디어를 좀 빌려가지고 내가 얘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봐봐 1 곱하기 N 다시 풀 거야. 다시 2 곱하기 N 빼기 1 3 곱하기 N 빼기 2 N 곱하기 1 잘 봐. 이건 있잖아 1이 n번 더해졌네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1을 n번 더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1 n번 n개. 근데 2는 몇 번 더했어요? 한 번 덜 더했죠. 그렇죠? 한 번 덜 더했습니다. 더하기 이렇게 쓰면 딱 맞겠는데 이렇게. 그치? 3은 한 번 더 덜 더했죠. 3
그럼 어딘가 1, 2, 3 해서 K로 끝나 있는 데가 있다고 해봅시다. 얘 얼마 위에? 얘 더하면 얼마에? 얘는 2분의 K에 K 더 1이죠. 이게 K번째 세로줄의 합이야. 첫 번째 세로줄, 두 번째 세로줄, 세 번째 세로줄, 네 번째, K번째, N번째까지 세로줄을 다 더하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럼 이렇게 쓰면 쓸 수 있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K, 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왜?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첫 번째 세로줄의 합인 거지. 2를 집어넣은 게 두 번째 세로줄의 합인 거고 3을 집어넣은 게 세 번째 세로줄의 합, 마지막 N을 집어넣은 게 N번째 세로줄의 합이니까. 근데 이 녀석 2분의 1 밖으로 빼고 나면 남아있는 게 몇 번 공식이야? 4번 공식이죠.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는 답이 뾰로롱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곱해진 녀석을 개수로 해석을, 뒤에 있는 걸 개수로 해석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렇게도 많이 풀어요. 아이디어가 좀 어렵지만 계산이 되게 짧죠. 그렇죠? 계산이 되게 짧으니까 많이 풉니다. 자, 14번, 2번은 1번하고 똑같으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짜잔짠짠짠. 또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좀 못하는 유형이 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문제 유형 2개 남았고요. 말이 제목 읽어봐. 일반항이 합의 꼴인 수열의 합. 항 한 개가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애들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봐봐.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간단한 예를 들어줄게. 어떤 수열이 있다.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1 더하기 2야. 세 번째 항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야. 문제에서 S10 물어봤어요. 10번째 항까지의 합은 얼마니? 애들이 이거 답으로 써놓는다고. 55요? 이렇게 써놔요. 이거는 55는 얘죠. 그냥 10번째 항이 55인 겁니다. 그치?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S10은 뭐야? 이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싹 다 더하세요. 이런 얘기잖아. 그치? 즉, 한 개의 항이 합의 꼴로 이루어져 있는 문제들. 사실 쟤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상황이 얘랑 똑같습니다. 그렇지? 봐봐. 여기서 S10을 물어봤어. S10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하는 거잖아, 결국. 그치? 그러니까 1만 더해봐. 1 10개, 2 9개, 3 8개 이렇게 더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더해질 거니까 얘랑 똑같은 건데 이제 이런 또 다른 생각으로 좀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거지. 자, 봐봐. 일반항이 그 합의 꼴로 이루어진 수열. 수열은 무조건 AN을 시그마 뭐시기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이거 헷갈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이 헷갈리라고 SN을 찾으라고 물어보거든. S 몇을 구하라고 물어봐. 그럼 애들이 여기까지 계산하고 그냥 끝냈다고. 선생님 저 시그마 공식 썼으니까 합을 구했어요. 이게 내가 찾는 S 뭐 10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 놓고 그러니까 S10 구하라고 했는데 얘만 딱 써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반드시 일반항을 시그마로 표현해서 정리를 먼저 다 해놓으세요. 알았죠?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 대부분 문제가 뭐 S 몇을 찾으라고 물어보면 또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또다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알았죠? 또다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보통 합공식을 그러니까 2번 쓸 일이 나옵니다. 알았죠? 자,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문제는 막 많이 어렵진 않은데 내가 여태까지 그냥 나의 경험상으로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막 후다닥 하고 여기까지가 문제풀이가 끝으로 써져 있는 걸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내가 안 믿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애들이 진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기 위한 조건. 뭐야? 최고차의 해석의 양수이고 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알려주고 막 이유 설명해줘. 막 2차 함수 그래프가 막 위에 있어야 되니까 막 다 끄덕끄덕 하고 집에 가. 다음날 와.
뭐야? 물어보면 정말 자신 있는 표정으로 2차 부등식 0보다 크기 위한 조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왜?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니까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내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수업하는 날 이 얘기를 항상 같이 하거든. 그러면 애들의 눈빛이 에이 어떤 병신이 설마 그럴까 이러는데 지가 그러는 거야. 이제 에이 어떤 병신이 뭐 그러다가 뭐야 하면 자신 있게 2차 판별식 0보다 커야 돼요. 뭐 이러면서 막 자리에 앉아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많이 실수를 합니다. 자 문제 볼게요. 15번에 2번 문제 하나만 풀겠습니다. 자, 문제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세요니까 문제는 SN을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항 얼마인지 불러볼까요? 첫 번째 항 얼마예요? 1이죠. 두 번째 항 계산하지 마세요. 1 더하기 2죠. 그쵸? 세 번째 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4죠. 또로로로롱. 그럼 n번째는 1, 2, 4 해서 어디에서 끝나야 할까요? 2에 여기서 끝나야겠죠. 그쵸? 아니, 나 잘못했어? 그쵸? 맞겠죠? 그쵸?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 합이죠. 그쵸? 초항이 얼마고? 1이고 공비가 얼마고? 2고 항 몇 개? 자 그럼 공식이 R-1분의 초항의 Rn승 빼기 1이니까요 2n승 빼기 1 이거 답으로 써놓은 애들 되게 많다고요. 왜 합공식 썼거든 이미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an까지만 찾은 거예요. 그쵸? 그럼 두 번째 sn을 구하라는데 sn은 어떤 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 k 자리를 2의 k승 빼기 1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시그마를 따로 분배를 해야 된다 그랬지. 그치? 무조건. 따로 분배를 하시면 요 녀석이 1 대입하면 2, 4, 6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8 이렇게 가죠. 또다시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쵸? 초항이 얼마고 이번에? 2고요. 공비가 얼마고? 2고요. 항 몇 개? n개인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R-1분의 초항에 Rn승 빼기 1 하고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 1만 n번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n이어서 2의 n 더하기 1승 빼기 2 빼기 n 이게 우리 문제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합이 되는 겁니다. 되게 괴상망측하게 생겨있죠. 그쵸? 자 17번 문제 볼게요. 16번 17번 역시 똑같은 문제입니다. 몰라요 나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일 거예요. 알았죠? 이건 모의고사 17번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 같은데? 아닌데 나는 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센이라는 문제집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왜냐면 이름만 센이고요. 하나도 안 세요. 그쵸? 봅시다. 첫 번째 줄에서 10번째 줄까지 나열된 숫자의 모든 수의 합. 지금 숫자가 55개의 숫자가 써져 있어요. 그렇죠? 55개의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즉 이거는 내가 K번째 줄에 수의 합을 AK라고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합을 하나의 수열로 볼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우리는 10번째 숫자까지의 합이라는 건 K는 1부터 10까지 AK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럼 이 각 K번째 줄의 규칙을 관찰해야 돼. 봐봐. 각 가로줄에 있는 숫자들의 맨 첫 번째 항은 1, 2, 3, 4, 5, 6, 7, 8, 90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치? 즉, 그럼 K번째 줄은 맨 처음 나오는 숫자가 몇이겠어? K일 겁니다. 그치? 두 번째 건 얼마? 2K고요. 세 번째 건 3K고요. 그래서 몇에서 끝날까요? K 제곱에서 끝나죠. 끝나는 숫자의 규칙이 1, 4, 9, 16, 25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얘를 다 더하래요. 이게. 이걸 다 더한 걸 내가 뭐라고 하겠다? AK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AK가 K로 묶으시면 1,
2 점점점 K가 되겠죠. 이게 1부터 K까지의 합이죠. 2분의 K제곱 플러스 K가 K제곱 K 플러스 1 이렇게 되시겠죠. 얘가 2분의 K 플러스 1인가요? 여기다 K를 곱한 겁니다. 그쵸? 이게 답이 아니라고요. 합공식 썼다고. 이게 답이 아니라 이게 K번째 줄의 합이고 그걸 첫 번째 줄부터 10번째 줄까지 뾰롱뿅뿅 하고 더하셔야 됩니다. K 세제곱 플러스 K. 이건 또 시그마 따로따로 하면서 그 세 번째 공식이랑 첫 번째, 두 번째 공식이랑 이렇게 적용시켜야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응은 반말이고요. 그쵸? 슬슬 배가 고파지고 있어요. 집에 가서 저녁 먹나 보통 다들? 저녁 먹어? 저녁 먹어? 먹고 오면 집에 가면 배 안 고파? 나는 중학교 때 식욕이 폭발했었거든 진짜. 우리 엄마가 진짜 너 때문에 우리 집 쌀이 있는 음식이 냉장고에 음식이 남아나질 않는다고 진짜 많이 먹었거든 어릴 때. 내가 근데 체형이 저 친구처럼 말랐었어. 내가 진짜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 말랐었어. 나는 진짜 온 친척 식구들이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이 먹는데 어떻게 살이 이렇게 하나도 안 찌니? 이런 사람이었어. 성장이 멈추기 전까지. 성장이 멈추는데 먹는 게 안 줄어드니까 이제 옆으로 막 한없이 불더라고. 내가 수능 끝난 다음 날, 내 수능 끝난 다음 날 2005년 11월 며칠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2005년이에요 그날. 2005년에 수능 끝난 다음 날 헬스장에 갔거든요. 헬스를 등록을 해서 몸무게를 쟀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99.7kg가 찍혀 있는 거예요. 어우 진짜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럼 내가 조금 많이 먹는 날은 세 자릿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몸무게가. 수능 끝나고 갔을 때가 이랬는데 중학교 때는 진짜 먹어도 살이 안 쪘어요. 내가 아침밥으로 집에서 밥을 3그릇씩 먹고 학교를 갔으니까 진짜로 3그릇 먹고 눈 뜨자마자 3그릇을 먹고 가면 점심도 급식실에 가서 꼭 남은 것도 더 달라고 해가지고 꼭 더 먹었어. 진짜 집에 와서 저녁을 또 3그릇을 먹었습니다. 진짜 하루에 밥을 9공기씩 먹어야겠어. 배고파 미쳐버릴 것 같아. 먹어도 라면을 3개를 끓여 먹으면 좀 아쉬워. 그래서 밥을 한 9그릇에 가득 정도 담아서 한번 말아가지고 다 혼자 다 먹었어. 진짜로. 집에서 한 번씩 엄마가 나가 있을 때 한 번씩 집에서 볶음밥을 혼자 만들어 먹었는데 볶음밥은 언제나 밥솥에 있는 밥을 다 넣어서 만드는 음식이야 나한테. 다 넣고 계란 막 5개씩 넣어요. 김치 막 썰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후라이팬 이렇게 된 거 후라이팬 뭐라고 그러지? 이런 후라이팬 채로 갖다 먹다가 엄마가 들어오면 이제 등장하죠. 자, 무슨 밥을 돼지처럼 먹냐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내가 초등학교 때 진짜 짜서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146cm였거든요. 우리 때는 생활기록부에 이게 적혀 있어. 우리 집에 가면 아직도 생활기록부에 저게 남아 있는데 이게 중3 때 생활기록부가 178이었어요. 진짜 중학교 때 진짜 많이 컸어요. 근데 이제 성장이 내가 고1 때 지금 키가 고1 때 키거든요.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180을 넘어요. 남들이 180이 안 넘는 것처럼 많이 보는데 지금 분명히 있을 거야. 속으로 이렇게 뻥치고 있다. 180 안 넘는데 지금 넘는다고 뻥치고 있네. 지금 이런 애들 분명히 있을 거야. 걔네들이 이제 와서 옆에 딱 이렇게 서보면 생각보다 크네. 그래서 나를 보면서 뭘 느끼냐? 비율의 중요성을 느끼죠. 아이들이. 사람의 비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정혜인보다 한참 큰데 정혜인보다 한참 커요. 근데 머리도 한참 크죠. 내가 거의 어깨 높이가 178 정도 되는 사람들하고 어깨 높이가 비슷해. 나머지는 4cm 정도는 머리가 커요. 머리로 182까지 고1 때 딱 크고 그때부터 성장이 멈추고 이제 옆으로 이제 부피만 커지기 시작하죠.
부피만 커집니다. 키는 그대로인데. 자, 좀 개소리 해봤어요. 시그마로 표현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기 우리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들이 또 나와요. 뭐가? 이제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그 SN을 가지고 AN 찾기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까지 합인 S1과 똑같고요. n이 2 이상일 때 그때 AN은 SN에서 SN-1을 뺀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S0라는 게 0이 되면 이런 건 따로 할 필요 없이 첫 번째부터 규칙을 갖는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준 게 아니라 조금 수열이 생김새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AK, 자, 이렇게 써져 있는 수열은 첫 번째 합이 1 곱하기 A1이고요 2 곱하기 A2고요 마지막 항이 N 곱하기 AN이죠. 그렇죠?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AN이라는 수열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게 한 개의 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항이고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항이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내가 이 녀석을 SN이라고 놨다 해보자. 그럼 거기서 SN-1을 얘네 둘이를 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수열에 N번째 항이 남아야겠지. 이게 SN에서 SN-를 뺐다가 N번째 항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얘에서 얘를 뺐다는 건 이 수열에 N번째 항이 남아야 되는 거야.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즉 얘에서 얘를 빼면 AN이 남는 게 아니라 N 곱하기 AN이 남아야 되는 상황이야. 이해돼? 이해돼? 여기에 형태가 이렇게 막 이쁘게 써져 있지 않을 거야. 알았지? 이쁘게 써져 있지 않을 거라서 이 규칙을 관찰해서 이 수열의 첫 번장이 뭐고 두 번장이 뭐고, 즉 N번장이 뭔지가 파악이 돼야 얘에서 얘를 뺀 걸 AN이다 이렇게 쓰지 않고 올바르게 알맞은 걸 찾아서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걸 굉장히 많이들 헷갈려들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뭔지 아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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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그렇죠? 아시겠죠? 자, 말도 안 되는 계산 하나 보여줄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이 있잖아.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랑 당연히 안 똑같은 거 알죠? 그쵸? 아는데 이렇게 계산들을 하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봐봐. 뭘 얘기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있잖아. 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 근데 이걸 물어봤어. AK분의 1은 얼마니 물어보면 있잖아. 분명 한 10명 풀리면 한 2명 정도는 답을 요걸 써놓습니다. 그냥 왜 이거 썼니? 물어보면 100이야. 이렇게 쓴 애들은 100%야. 역수잖아요. 이건 그냥 더한 거고 역수를 취해서 더한 건데 결과가 역수한 거야. 아니 아무리 몰라서 찍는다고 해도, 아니 이 값을 몰라서 쓰라고 해도 6분의 1이라고 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치진 않을 거 아니야. 이 값을 계산할 줄 몰라서 찍는다고 해도. 그치? 그리고 찍을 때 역수니까 역수래. 풀줄 몰라도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가. 알았지? 이 정도. 자, 반드시 합이 주어져 있을 땐 그럼 역시 그 합을 가지고 정정기 아파 죽겠어. 저 핸드폰 충전될 것 같은데 몇 번 더 튀기면. 자, 봅시다. 합이 주어져 있으면 합을 가지고 역수의 합을 물어봐. 즉 시그마 뭐가 주어져 있어, 이런 식을 가지고 최종 시그마 이런 걸 찾으라고 물어보거든. 그러면 이 중간에 얘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지. 시그마 뭐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얘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걔를 가지고 얘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시그마를 계산해야 돼. 이 순서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아요. 자, 볼게요. 조금 쉬운 거부터 18번에 1번.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N제곱 더하기 N이랍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AN은 무슨 수열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등차 수열이죠. 왜? 합의 형태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 다항식입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죠. 공차는 얼마일까요? 지금 2죠. 2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반절이었습니다. 그렇지? 아, 그럼 요 수열은 일반 항이 2n이라는 뜻이고 플러스 몇씩 이렇게 있어야겠지. 아, 지금 참고로 얘가 지금 sn이랑 똑같은 표현이죠. 1부터 n까지 하니까. 그렇지? 이해돼? 그럼 s1이 얼마예요? 2죠. 그럼 a1도 2여야 되죠. 그렇지? 되시나요? 1번입니다. 아, 안 되시네요. 자, 봅시다. 자, 문제를 애초에 시그마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S제로는 0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S제로 이용 안 돼요. 되죠, 그쵸? 왜 깜짝이야. 되죠, 그쵸? 그럼 AN을 찾으라고 하면 얘에서 얘를 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치? 그럼 빼보시면 그럼 N제곱 더하기 N에서 빼기 N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N 빼기 1. 열심히 계산하시면 2N이 이제 나옵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좀 등차 수인 거 몰라도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때 우리 문제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를 제곱시키라니까 10까지 4 K제곱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치? AN이 2N이니까 AK는 2K일 거고 AK의 제곱은 4K 제곱일 겁니다. 그치? 이렇게 써놓고 나면 4 밖으로 빼고 K제곱 공식 385겠죠.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합이라니까요. 이렇게 일반항을 꼭 찾은 다음에 또 다른 시그마를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일반항을 찾지 않고 이 시그마를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19번. 19번 보시면 19번에 이제 이건 두 개를 다 풀어볼게요. 이 문제가 조금 거지같이 생겼으니까. 그마 시그마 A1, A2, A2 3AN, A3 NAN을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고 한대요. 내가 있잖아. 그냥 얘를 한 개의 항으로 볼 거예요. 얘를. 이게 첫 번째 항,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 이게 N번째 항인 거야. 그치? 그럼 이게 어떤 수열을 그냥 요 수열 N 곱하기 AN이라는 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인 거잖아. 그치? 어쨌든 합이니까 이거 통째를 SN이라고 놓을 겁니다. 이거 통째로 SN이라고 놓을 거예요. 알았죠? 자, 질문. S0는 빵이 됩니까? 네. 빵이 되죠? 빵이 되니까 A1은 굳이 따로 찾을 필요 없겠지. 그치? 바로 N번째 항 찾을 거지. 그치? 근데 그럼 N번째 항을 찾기 위해서 얘에서 얘를 뺄 거지. 빼면 N번째 항이 나오지. 이 N번째 항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N이 하나 곱해져 있죠. N번째 항은 지금.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N번째 항은 지금 왜? 이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나왔는데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요 녀석이에요. 지금. 그치?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SN이 뭔데? SN이 SN 이렇게 생겼죠? SN 빼기 1인데요. 빼기 N 빼기 1은 N 빼기 1 N 더하기 1. 그러면 양변 N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날려도 되겠지. 날리고 나면 AN이 이렇게 생겼나요? 계산밖에 했나 모르겠네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AN이고 그럼 이거 다음에 또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즉 3K 플러스 3을 구하세요. 그럼 3 곱하기 여기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55고요. 얘는 3만 10개 있으니까 3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오키도키.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뭐라고 써있지?
색깔 없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빼기 1의 AK N 플러스 1 4N 빼기 1. 보세요. 역시나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요걸 그냥 한 개의 항으로 볼 거라고요. 알았죠? 즉 1 곱하기 A1이 첫 번째 항, 이게 첫 번째 항. 2 곱하기 3 곱하기 A2가 두 번째 항, 5 곱하기 A3가 세 번째 항인 거야, 그렇지? 그럼 N번째 항은 뭐라고 쓸 거라고? N번째 항은 또 N제곱인 거. 2N 빼기 1 AN, 이게 N번째 항이라고요, 그렇지? 자, 어쨌든 그럼 이 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이니까 이만큼을 통째로 SN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거예요, 알았죠? SN이 얘죠 지금, 그렇지? 자, 또 질문, S0는 빵이 됩니까? 빵이 되죠. 역시 항상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0이 되면 바로 AN 찾으시면 되지만 0이 안 되는 건 반드시 첫 번째 항 따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럼 바로 이제 S0는 0이 되니까 그럼 SN에서 SN-를 뺀 게 N번째 항이 써있겠지, 그치? N번째 항이 AN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역시 N번째 항은 뭐야? 2N 빼기 1 곱하기 AN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쵸? 얘에서 얘를 빼면 N번째 항이 나오니까 빼면 N 플러스 1 4N 빼기 1에 마이너스 N 빼기 1 N 4N 이거 얼마야? 빼기 1 빼기 5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얘를 N으로만 묶을 수 있죠. 4N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플러스 3N 빼기 1에서 얘를 곱하고 마이너스 4N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플러스 9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N에 12N 빼기 얼마야? 6이야? 그럼 얘가 6으로 6N 2N 빼기 1이네. 오호 따닥 약분이 돼서 AN이 6N이에요. 아유 힘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이렇게 나오면 20번째 항은 여기서부터는 어렵지 않으니까 20을 대입하면 답이 뾰로롱 하고 만들어지는 문제가 된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할 수열의 합 1단계입니다. 여기 복습을 잘 하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주새끼는 뭐라는 거지? 이러다가 수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습을 좀 잘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네,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 오시면 어딨니?